2천만 원 투자해서 250억 원을 아바타로 살아가는 디지털 지구가 만들어진다. 나는 새로운 부가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안유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우리의 상상보다 더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운명을 이기는 자만이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도 기업도 시대적 운명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안유아쇼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폭넓고 깊은 시선으로 재밌게 일상의 언어로 미래의 흐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죠.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이 들여보셨을 거예요. 근데 메타버스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구현이 돼야 될지, 그러려면 그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왜 지금에 와서 메타버스가 나왔는지 이런 얘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런 몇 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론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죠. 러블록스에 투자해서 250억 원의 수익을 올렸죠. 근데 사실 투자 당시에 10여 년 전에 투자 당시에 2천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 투자해서 250억 원을 실현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러블록스는 우리가 보통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가장 대표 기업으로 보는 기업입니다. 안철수가 왜 이렇게 우수한 투자 성과를 만들었을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를 또 제가 들어볼게요. 지금 네이버와 사실 카카오 두 회사 모두 새로운 CEO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 지금 영업이익을 보면은 전분기 대비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설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이 두 개 빅테크 기업이 지금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 두 기업이 시대적 운명을 못 읽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 아니면 경영의 문제인지 우리는 이걸 짚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 안철수가 투자했던 러블록스에서 높은 수익률을 이룬 것이 과연 시대적 흐름에 정확하게 투자해서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카카오와 네이버가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역설적으로 마이너스 기록한 것은 어떤 인사이트를 주냐. 사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것이 웹 2.0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기술이 발전 보면 웹 1.0, 웹 2.0, 지금 웹 3.0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 1.0, 웹 2.0을 모두 다 구현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익이 마이너스다. 그 말은 이 웹 2.0 시대도 머물고 있다는 거고요. 웹 3.0 시대를 맞이하지 않으면 대단한 빅테크 기업도 이렇게 뒤처진다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그런지 그 배경에 대해서 메타버스 개념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메타버스라고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나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생각해요. 메타버스가 뭐 갑자기 새로운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어릴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소설을 되게 좋아했어요. 일본 소설을 많이 읽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문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학. 그리고 미술 작품, 희극 이런 그 문화적 예술적 형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소리와 색채를 생생하게 그려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그 속에 없지만 마치 그 속에 있는 듯한 경험을 책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후에 영상기술, 이런 음악 기술들이 발전이 되면서 사실은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또 세상을 그려낼 수가 있었게 됐죠. 그래서 음악인, 영화인, 그리고 수많은 스타들이 나타났는데요. 우리한테
보여주는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세상을 그려내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걸 체험하고 있는 거죠. 현대에 와서는 VR이라든가 AR, MR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VR 안경 여러분들이 3D 기술을 체험한 적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마치 우리가 그곳에 임한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면 메타버스는 그 선상에 있다고 보면 돼요. 문학, 미술, 희극, 영화, 음악, VR 안경처럼 메타버스도 기술이 계속 오면서 우리들의 경험을, 우리들의 느낌을 앞에서는 우리한테 그려준 거예요. 손으로, 시각으로, 청각으로 이렇게 그려준 거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뭐냐? 앞에 있는 이 경험의 플러스 우리가 거기서 생활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생활하게 한다. 그게 메타버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 기술들이 집적해 오면서 마치 소설을 읽으면서 간접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속에서 생활하는 시대가 왔다. 그걸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거는 우리가 정기적인 정의를 내리면 메타라는 거는 초월 그 이상을 말하고요. 버스라는 거는 세상 또는 우주를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개념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가상과 현실이 상호 공존하는 거예요. 현실에 안요화가 있으면 메타버스에 아바타 안요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요즘에 네이버의 제페토라든가 뭐 SKT, 이플랜드 이런 데서 내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뭐 이러면 내가 메타버스를 한다고 말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그냥 초입이에요. 초입. 그래서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걸 말해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쉽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는 실물 국가가 있어요. 그런데 메타버스에도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실물 대한민국은 매년 1.6조 달러 넘는 GDP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메타버스의 대한민국도 오히려 1.6조 달러 GDP가 더 많은 GDP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실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실물 대한민국과 가상세계에서의 대한민국이 유난하게 서로 작동하고 이러면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선도적인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상호 공존하고 상호 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메타버스의 정의이면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냥 인터넷이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의 인터넷, 우리가 모바일 인터넷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2차원 개념입니다. 시간과 공간 2차원 개념이라면 메타버스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 플러스 체험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체험. 시간, 공간, 체험. 이게 메타버스. 체험이라는 건 내가 그 속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개념을 쉽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보통 한마디로 정의하면 메타버스는 기업 혹은 개인 혹은 국가든지 아바타로 살아가는 디지털 지구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메타버스라고 보면 되고요. 누구나 그 메타버스에서 다른 또 역할이 있다는 거죠. 실물에서 내가 환경미화원일 수 있지만 메타버스에서 나의 아바타는 예술인이 될 수도 있어. 실물에서는 내가 엔지니어 일이겠지만 메타버스에서는 내가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아바타로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메타버스다. 실물이 내가 마치 그 속에서 체험하듯 살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메타버스다. 일단 그 개념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든지 현실에서 로그아웃해서 메타버스로 로그인해서 메타버스로 생활하다가 다시 메타버스 로그아웃해서 현실의 나의 캐릭터 돌아와서 똑같이 생활하고 다시 필요하면 또 로그인해서 메타버스에서 또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나
아바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내가 예를 들면 기사님이다. 현실에서 기사 생활하면서 월급을 번다고 하면 메타버스의 나의 아바타는 음악인으로서 가치를 창출해서 나의 부가 수입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혼자서 지금처럼 그냥 하나의 실물 캐릭터로 월급을 버는 것보다 자신이 꿈꿔왔던 어떤 캐릭터를 메타버스로 구현해서 그 메타버스 아바타로 또 메타버스 세계에서 새로운 월급이란 표현 맞지 않고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부가소득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메타버스는 아바타로 살아가는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개념이다. 누구나 자기만의 아바타 디지털 세상을 만들면 나는 새로운 부가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일단 이 정도로 명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구체적 사례를 들게요. 혹시 메타버스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스2라고 하는 우리 이 지구를 트윈한 메타버스가 있어요. 우리가 실물 살아가는 지구가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옮긴 메타버스상의 지구가 있어요. 여기서 똑같이 이거 가상의 지구를 1대1로 실물 지구하고 매칭해서 만든 메타버스 지구인데요. 어스2라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창업자가 호주 사람이에요. 이름이 셰인 아이작인데요. 어스2에서 똑같이 우리가 강남에서 땅 사고 팔듯이 어스2에서 똑같이 땅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요. 예를 들면 청와대 건물, 그 주변의 건물들을 우리가 다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들어가 보시면 대한민국의 이런 명동이라든지 이 청와대 근처가 중국 사람들이 어스2에서 굉장히 많이 사들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북경에 있는 그 고궁 있잖아요. 고궁. 그 주변의 땅들을 사실은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산 거 볼 수 있어요. 왜 사냐? 메타버스에서 그 땅을 왜 사냐? 우리가 실물의 강남의 땅도 빨리 가격이 올라가지만 어스2에서도 그 가격이 급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5배 내 샀던 가격에 비해서 어스2에서 내 땅 산 게 2배 오를 수도 있고 10배 오를 수도 있고 100배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실물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스2에서도 똑같이 땅 투자를 해서 나의 수익을 10배, 100배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로서 가치를 창출하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할 때는 4가지 유형으로 일반 구분을 해요. 우리가 사실 AR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라이프 로깅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미러 월드, 거울 세계, virtual world, 가상세계 이렇게 하거든요. 이 4가지로 나뉩니다. AR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현실의 모습에 가상의 물체를 올려서 새로운 걸 연출하는 걸 포켓몬 같은 거 말하거든요. 라이프 로깅은 우리가 쓰는 SNS입니다. 매일 제가 블로그에 글을 남기고 뭐 인스타그램에 글을 남기고 이런 거잖아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나의 기록되는 것도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 개념이고요. 미러 월드, 거울 세계는 사실 구글 맵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거 말해요. 현실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배달의 민족이 우리한테 배달 서비스를 해주는 것처럼 현실을 갖다가 구현한 걸 말하거든요. 구글 맵도 똑같고요. 마지막으로 virtual world, 그 말 그대로 그냥 가상 세계입니다. 로블록스, 가상에서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메타버스로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AR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요. 포켓몬 같은 거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고 요즘에 틱톡으로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미러 월드, 구글 맵 같은 아까 어스2 같은 걸 여러분들이 또 앱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쓰면 그것 또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상세계, 로블록스 같은 게임 플랫폼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유행이든지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 지구상의 모든 것을 메타버스로 옮기는 작업 자체가 어마어마한 새로운 부를 창조하는 과정이고요. 또 새로운 기회가 창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네. 오늘은 메타버스 개념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